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환각 상태에서 호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대구의 한 호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호텔 내부가 불에 탔고 투숙객 36명이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은 약 20년 전부터 환청과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았는데요. 범행 3일 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방화는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넘겨진 아이 돌보미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2심 재판부는 어제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또 여성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받았을 피해가 상당했을 것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성의 죄를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여성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권고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폐 손상과 연관이 있는 대마 유래 성분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총 13개의 제품에서 또 다른 의심물질로 알려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 손상 환자와 사망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검출량으로만 보면 미국의 검사 결과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 하지만 정부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건모 씨 변호인은 여성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성폭행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김건모 씨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발표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씨의 소속사는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모 씨 이 사건 상당히 이제 뜨거운데 오늘 이제 김 씨 소속사 대표하고 변호인이 강남경찰서에 나왔군요. 네, 김건모 씨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예.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고소인이 누군지 모른다. 피해 여성도 누군지 모르겠고 고소장도 우리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이 맞고소장을 낸 이유에 대해서 묻자 우리 통상 일주일 되면은 고소장을 받는데 아직 고소장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 측이 보도했던 내용에 따라서 고소장 내용이 이러할 것 같아서 그것이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우리도 명예훼손 사실 무근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김건모 씨의 이제 성폭행 의혹인데 이 사건은 이제 3년 전에 2016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는 거냐? 지금 이제 서로 이제 맞고소한 상태인데 입증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그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고소장이 접수됐잖아요. 예. 고소장 검토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소인을 불러다 조사를 할 거예요. 피해 내용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일시라든지 장소 이런 거 등등을 특정을 할 겁니다. 일시하고 장소가 특정이 안 되면 다른 거를 조사를 못 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면 그 그렇겠네요. 당시에 예. 업주 예. 뭐 이런 사람들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이제 증거 확보를 하게 되고요. 예.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맞다고 판단되면 이제 김건모 씨 피고소인이라고 그러죠. 네. 김건모 씨를 소환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보고 이제 그게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김건모 씨가 지금 그 고소한 내용 무고죄 관련된 거는 추후에 판단될 일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사건 좀 살펴보죠. 이제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 돌보미가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로 선고를 받고 풀려났는데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사건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공분이 컸던 사건인데 그만큼 재판부의 고민도 깊었던 것 같고요. 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한 점은 뭐냐? 일단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사 범죄 전력이 없다. 초범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네. 이 자신이 돌보는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수십 차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범행 자체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에게 가해진 고통뿐만 아니라 이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직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는데 그 고민의 결과 그러네요. 이렇게 선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정상 참작 사유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죠.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나눠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워낙 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재판부가 이제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했단 말이죠.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구속이 좀 빨리 됐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꽤 있었다라는 것, 그만큼 반성을 했을 것이라는 게 고려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하고 합의 부분입니다. 이게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자료를 받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고려가 된다면 이제 굳이 구속이 돼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화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벌을 하는데 마약을 투약하고 호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 2년형이 맞냐라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네요. 조금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하고 방화를 했다고 하니까 마치 이제 환각 상태에서 그런 일을 벌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실제 마약을 쓴 건 한 3일 전이었었고 이 방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정신질환이 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환청, 뭐 과대망상, 그 호텔에 불을 지를 당시에도 불을 지르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도 좀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뭐 처벌이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그러면 20년 전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어떤 정신질환이 있었고 올 4월부터는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처벌 이후에 이 사람을 사회에 다시 복귀시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의 치료를 강제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